자, 시작하자고요. 자, 지금부터 비과세. 과세하지 않는 거. 이 빗자가 들어갈 때와 안 들어갈 때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비과세한다, 과세한다. 출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구가. 그래서 빗자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잘 봐야 된다고요. 자, 첫 번째는 3번. 파산 선고. 자, 개인이 법에 의해서 파산 선고를 받잖아요. 그럼 개인의 모든 재산은 법원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럼 법원이 이 부동산 등을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목만 보고 알면 돼요. 파산 선고는 비과세. 기억이 안 날 때는 망했다. 세금 걷으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가끔가다 출제되는 게 4번입니다. 농지의 교환분합이에요. 자, 여기에서 농지는 몇 가지를 얘기하나요? 전, 답, 과수원. 논, 밭, 과수원을 얘기해요. 항상 농지의 범위는 공부가 아니라 세법은 실제로 경작하는 토지를 말한다. 그럼 경작하는 토지를 말한데 농지의 범위에는 농막도 들어가고 퇴비사도 들어가고 이렇게 농사 짓는 데 필요한 토지를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 다 농지에 들어간다고요. 제가 몇 번 읽었어요? 2번. 자, 그럼 1번 교환이 뭐다? 전부 바꾸는 거야. 농지가 여러 곳에 꾸불꾸불 흩어져 있죠? 합리적인 농지 정리를 위해서 전부 바꾸는 거를 뭐라 그래요? 교환. 그리고 일부 바꾸는 거를 뭐라 그래요? 일부 바꾸는 거를 분합이라 그래요. 분합. 자, 3번. 비과세가 되는 교환 분합의 범위. 무조건 비과세가 아니라 다음 1번, 2번, 3번, 4번의 경우에만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를 합니다. 1번. 국가 등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환분합. 2번.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분합. 3번. 법에 의해서 교환분합. 그래서 출제되는 거는 몇 번만 출제된다? 4번만. 별 딱 붙이고. 이거는 개인이 하는 거야?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하는 것. 4번만 출제된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농지를 교환하면 뭐다? 투기 방지를 위해서 밑줄 그어 몇 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된다?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돼요. 3년 이상. 2년 하면 요건이 몇 년이라고? 3년 이상. 3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농지를 교환했으면 몇 년 이상 거주 경작하라 요건이 3년 이상. 5년 이상 하면 틀려요. 요건이 3년 이상, 100년 이상 하면 틀린다고요. 1000년 이상 하면 틀려요. 요건이 3년 이상.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제 꼭대기. 자, 3년 이상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기억이 뭐다? 몇 년 이내? 요건이 3년 이내. 3년 이내 뭐가 당한 거야? 수용. 그럼 수용당하면 뭐다? 3년 이상. 거주 경작한 걸로 봅니다. 3년 이내야 요건이. 5년 이내 하면 안 돼요. 100년 이내 하면 안 된다고요. 3년 이내. 수용당했잖아. 그럴 때는 세 번째 줄 3년 이상 거주 경작한 걸로 본다. 1년 만에 수용당했다고요. 그럼 3년 이내 들어가죠? 자, 그리고 농사를 계속 짓는 거야 이제. 니은 새로운 농지 취득 후 몇 년 이내? 3년 이내의 요건이 3년 이내에 뭐 한 거야? 그러면 사망. 농사 짓다가 배추 뽑다가 진해에 뒷다리를 물려서 즉사했어. 또는 독사에 물려서 즉사할 수 있죠? 그럼 3년 이내 사망해야 돼요. 죽더라도. 교환분합은 마음대로 죽으면 안 돼요. 3년 이내 사망. 그래서 이제 상속인이 배우자가 이제 뭐다? 사망해서 그럼 상속인이 농사를 이어받을 수 있죠?
그럼 이제 돌아가신 분이 1년 농사 짓다 사망했다. 그래서 상속인이 2년 지었으면 보유기간을 어떻게 한다? 통산한다. 합산해 준다는 거예요. 사망했잖아.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저 계속 경작할 때 피상속인이 경작기관과 상속인의 경작기관을 어떻게 한다? 통산한다. 더한다. 그럼 농지 소재지에서 포인트가 뭐다?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죠? 그럼 제촌작용이야. 그럼 농지 소재지는 어디를 얘기하느냐? 1번.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서 거주 경작해야 된다는 거야. 1번. 박스에. 그리고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를 못하면 연접한 시군구에서 농사 지으면 되고, 그럼 연접한 시군군이 아니더라도 직선거리로 몇 킬로 이내? 30킬로 이내에 농사 지으면 거주 경작한 걸로 보는 거예요. 몇 킬로? 30킬로. 박스 읽었잖아. 퍼런 거, 그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요건은 요건이 충족돼야죠? 요건. 그래서 요건은 큰 편. 큰 편에 얼마 이하가 된다? 4분의 1 이하. 교환하다 보면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차이는 얼마다? 큰 편에 4분의 1 이하. 차액이. 그래서 차액은 작은 편이 아니에요. 큰 편. 그래, 큰 쪽으로 가야 세금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교환이니까 4분의 1 이하. 차이 나는 그 부분은 2분의 1, 3분의 1 하면 안 돼요. 4분의 1 이하. 그래서 차액은 큰 편에 4분의 1 이하고, 그 다음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돼요. 새로운 농지는. 그럼 전체적인 숫자 비율은 어떻게 돼? 어떻게 돼? 3, 3, 4분의 1. 큰 편에. 숫자 비율이 3, 3, 4분의 1.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결국 3, 3, 4분의 1. 이거 쌈 싸먹을 때는 꼭 이거 기억하면서 드실 거 아니에요. 3, 3, 4분의 1. 쌈 싸먹을 때. 3은 보이잖아. 두 개가 앞에. 3, 3, 4분의 1. 뭐지? 농지의 교환분합을 얘기하는 거야. 차액. 그리고 요건. 자, 근데 5번. 농지의 교환분합 시 과세되는 거야. 3, 3, 4분의 1이 충족되더라도 과세되는 경우다. 1번. 우리의 농지가 양도 1년제,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의 자치도 중 괄호는 보지 마세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됩니다. 우리의 농지가 어디에 편입돼?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 편입되면 땅값이 올라가잖아. 땅값이 올라가니까 교환하고 싶으면 몇 년 이내에 교환을 하라? 3년. 포인트가 뭐다? 3년이 지나면 땅값이 올라가죠? 과세. 3년이 이내가 아니라 지난 거야. 지난 거 경과. 자, 그 다음 2번. 우리의 농지가 뭘로 지정됐어? 환지 예정지로 지정됐다고요. 그럼 몇 년 이내 교환을 하라? 3년 이내. 그래서 1번과 2번은 포인트가 뭐다? 3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나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하겠다? 과세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럼 뭐만 알면 된다? 우리의 시험은 뭐만 알면 돼? 3, 3, 4분의 1. 손바닥에 적고 돌아다녀요. 3, 3, 4분의 1. 농지의 교환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요건. 자, 넘겨보죠. 자, 넘겨보면 이렇게 괄호놓기가 나왔네요. 한번 풀어보세요. 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 정리하는 차원에서 괄호놓기. 괄호놓기. 자, 기억은 몇 년 이상? 3년 이상. 니은은 몇 년 이내 수용대행이 돼? 3년 이내. 그럼 차액이잖아. 차액은 큰 편의 디귿은 뭐다? 4분의 1.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어? 368. 헤이, 그 책상 앞으로 당겨. 내가 가르쳐 줄게. 못 찾으니까 안타까워 죽겠어요, 지금.
좀 여러 장 넘어가지도 않았잖아. 문제 풀라 그랬잖아요. 제가 위에.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못 찾는 거예요. 안타깝네요. 그죠? 천천히 찾으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그 3/4분의 1.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3/4분의 1. 자, 공부합시다. 자, 5번으로 들어가요. 1세대. 자, 지금부터 이제 1세대 1주택이에요. 집 하나. 1세대 1주택. 상가가 아니라 주택이야, 주택.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요건이 충족되면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비과세를 해준다고요. 그럼 1세대 1주택 요건이 어느 시점에서 따질까요? 양도일 현재. 그 책은 퍼져 있어요. 양도일 현재를 갖고 따진다. 양도일 현재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이 하나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그래서 등기된 경우는 9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가지가 충족돼야 된다고요.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등기될 때는 땅도 비과세 해주겠죠? 땅도 따라가니까 땅은 한도가 있어 5배. 도시지역 밖은 정착면적의 10배까지. 5배, 10배까지. 한도가 있다. 한도. 한도로 해서 비과세를 해줍니다. 양도일 현재. 그럼 양도일은 어떤 날이에요? 세 글자로 양도일. 네 글자로 양도 시기. 5글자로 잔금 받은 날. 대금청산일. 아까 배웠잖아요. 하루도 안 지났어요. 하루도 안 지났다. 그래서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등기된 경우는 얼마까지? 9억까지. 9억까지는 비과세를 합니다. 9억이 넘어가는 거는 고가주택이죠. 그죠? 9억 초과는 과세가 들어간다고요. 자, 오른쪽 보자고요. 자, 369쪽 꼭대기 나왔어요. 368쪽도 나왔네. 자, 중요한 거 일반적인 경우. 자, 368 제일 아래. 자, 밑줄 그어. 양도일 현재. 양도일 현재, 취득일 현재 그러면 큰일 나. 첫 번째 줄. 첫 번째 줄.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국내 것만 비과세. 이 주택은 어디 거를 얘기한다? 국내 거. 국외 거는 무조건 과세예요. 국내 거. 국내 거. 그리고 1주택과 딸린 토지 몇 년 이상. 괄호는 보지 마세요.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거죠. 그래서 거주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자, 그럼 1세대는 누가 돼야 돼? 거주자가 돼야 돼요. 비거주자가 되면 원칙이 안 돼. 거주자. 그리고 거주자고 결혼해야죠? 결혼해야 되잖아.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밥풀 떼기 가족을 포함한다고요. 1세대. 누가 팔아야 돼?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팔면 과세예요. 항상 거주자, 비거주자를 구분하자. 누가 팔아야 돼? 거주자. 비거주자는 세금 혜택이 없어요. 거주자가 팔아야 된다고요. 거주자가 누구예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가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 그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거주자. 빗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오른쪽 369 꼭대기. 자, 원칙은 몇 년 보유야? 2년 보유에 2년 보유.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져?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지잖아요. 근데 어떤 지역에 있어? 조정 대상 지역이 있을 때는 주의해야 돼요. 2년 보유 기간 중 실거주를 따집니다. 꼭대기 나왔어요? 몇 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 거주기간이 2년 이상. 반드시 거주기간이 2년이 붙어야 돼요. 어떤 용어가 나올 때? 조정대상 지역. 꼭대기. 그럼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은 여기서 주의할 거는 양도당시가 아니라 포인트가 뭐라고요? 취득당시입니다. 취득당시 집을 샀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럴 때는 나중에 팔 때는 원칙이 뭐다? 2년 이상 보유하고 and 뭐다?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것. 그럼 전국은 대부분 다 조정 대상 지역이죠? 어디 빼고? 원주 빼고 제주도 빼고. 알아들었나요? 원주 빼고 다 제주도 빼고. 그러니까 원주로 가서 또 투기꾼들이 투기하잖아. 33평이 2억 5천이야. 알아들었나요? 전세가 2억이야. 그러니까 5천 갖고 갭 투자하는 거야. 지금 3억이 넘어갔어요.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세금 신경 안 써요. 5천만 원 벌었잖아. 그럼 그거 파는 거야. 양도세가 1,000만 원 나와. 그럼 4천만 원 그냥 버는 거예요. 2년 만에.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은 어디냐 이거 알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점수 따는 거야.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판단은 양도당시가 아니라 뭐다? 취득당시.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규제대책이 2017년 파리대책이야. 자, 대책이 25개가 있어요. 알아들었어요? 파리대책 전에 취득하면 뭐다? 2년 거주 안 따져요. 2년 보유만 하면 된다.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 알아들었나요? 그냥 해본 소리야. 제가 파리대책 전에 계약을 체결하죠? 계약을 체결하잖아. 그리고 계약금을 지급하면 파리대책 전이니까 모르고 구입했잖아. 그래도 규제 대책 전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할 때는 2년 거주 안 따진다. 그래서 2년 보유만 따지는 거예요. 그냥 법조문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양괄호 2번.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자,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나와 있죠? 누가 팔았어? 1번 비거주자. 비가 붙으면 조심해야 돼요. 항상 양도세에서 거주자가 팔아야 돼. 비거주자. 그 다음 2번 실질거래가액이 9억 원 이하야 초과야. 초과 네 글자로 무슨 주택이야? 고가주택. 그래도 고가주택은 과세합니다. 그럼 고가주택은 어떻게 과세해? 9억 이하는 비과세고 9억이 넘어가는 것만 9억 초과 부분만 뭐 한다? 과세한다. 이렇게 전부 비과세. 전부 과세하면 안 돼요. 9억까지는 비과세고 9억이 초과되는 부분만 과세가 들어간다고요. 고가주택은 제외. 그래서 고가주택을 양도했다. 초과 부분만 과세하고. 그리고 등기되고 팔아야지. 미등기는 투기꾼이야. 미등기로 팔 때는 무조건 과세합니다. 그 다음 4번.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했잖아요. 지금 몇 번 하고 있어요, 제가? 4번.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경우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질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다. 다르게 적었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거죠. 해당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더한다. 뺀다. 더한다 그러면 안 돼요. 뺀다. 왜 지금 스마트폰 보고 책 보고 공부가 되나요? 딱 가방 속에 집어넣으세요. 스마트폰을. 그래야 공부가 돼요. 스마트폰 보래. 그러니까 책을 못 찾는구만. 급한 것 빼고는 딱 가방 속에 집어넣으래야 돼. 수업할 때는요. 마지막 줄이 뭐다? 뺀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주택을 거래하잖아요. 또는 분양권을 거래하죠. 다운을 적을 수가 있잖아. 또는 업을 적을 수가 있죠.
그러면 세금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다운 거래하지 말아라. 업 거래하지 말아라. 그래서 갑돌이가 여기 보세요. 을돌이에게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이거를 이제 매도하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매도한다고요. 갑이 을에게 매도해요. 그래서 실질거래가액이 실질거래가액이 3억 5천이에요. 3억 5천 실거래가액이 3억 5천이에요. 근데 이 갑돌이는 이 3억 5천이 뭐야? 2년 보유하고 2년 거주해서 9억이 안 넘어가니까 비과세야. 비과세 주택을 팔았다고요. 3억 5천짜리. 근데 을이 뭐다? 3억 5천짜리죠? 을이 다운 계약서를 좀 써달래. 을이. 그래서 다운 계약서를 쓴다고요. 그래서 매매 계약서 거래가액이 이렇게 3억으로 써준 거야. 요렇게. 자, 실거래가액은 얼마야? 3억 5천. 그럼 계약서에는 얼마 적어줬어? 3억. 다운 썼어? 없었어? 실제는 3억 5천인데 다운을 썼잖아. 왜 다운을 써달라고 요구할까요? 을은 팔아먹을 때 양도세 덜 내려고. 아닌가? 맞아. 좌우간 저 다운을 썼죠, 그죠? 왜 이렇게 썼어? 취득세 덜 내려고. 다운을 쓰는 이유는 취득세 덜 내려고. 업을 쓰는 이유는 뭐다? 양도소득세 덜 내려고. 아주 잘못 얘기하니까 바로 삐리가 오네요.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 갑돌이는요, 원래 3억 5천에 여기다 쓰기로 마음 먹고 중개업소 간 거야. 3억 5천에 마음 먹고. 근데 중개업자가 옆에 을이 써달라니까 갑은 망설이죠? 그래서 이게 너는 어차피 예를 들어서 양도세를 계산해 보니까 3천만 원이 나온 거야. 과거에 취득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3천만 원이 양도세를 계산하니까 3천만 원이 나온 거야. 이게 1주택 요건이 충족되면 이거를 비과세 받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비과세 받는 주택이야. 그럼 양도세를 과세한다 가정하면 얼마를 과세하는 거야? 3천만 원. 이거를 비과세해 주는 거야. 요건이 충족됐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어차피 비과세니까 다운이든 업을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중개업자가 중간에 끼어들어. 너는 3천만 원 어차피 비과세니까 다운으로 쓰든 못 쓰든 세금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무슨 불이익이 없어가 개나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또 망설이는 거야. 그래서 다운 안 쓴다는 거는 알아요. 여러 가지 과태료도 붙고 기타 등등 세금 문제뿐이 아니라 과태료까지 붙어요. 다운 계약서나 업계에 쓰다 걸리면. 그래서 망설이니까 중개업자가 짜장면 곱빼기를 탁 시켜. 그것도 중개업의 기술이야. 갑이 안 해준다 그러잖아. 3억 9천 쓰자. 그래서 짜장면 먹으면서 이제 사생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돌아가는 세상 얘기. 이렇게 해서 왜냐면 갑이 이제 긴장이 풀리는 거지? 그럼 먹여놨잖아, 이제 배불게. 그래서 그 다음 커피 마시면서 2단계로 들어가서 드디어 썼다고.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다운을 써준 거야. 그럼 세무서에서 걸렸다. 그럼 양도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걸리면 그럼 어떻게 추징할까? 잘 봐요. 실지 거래가액이 3억 5천이고 계약서에는 3억 써줬지? 그럼 일단은 차액을 계산해. 차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차액. 차액이 얼마 나와? 5천만 원.
큰 거에서 적은 금액을 빼. 이렇게 1번. 큰 거에서 차액이 5천만 원 나왔잖아요. 5천만 원. 다운 썼어요? 없었어요? 다운이든 업이든 똑같아요. 계산 원리는 큰 거에서 작은 금액 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를 계산해? 이거. 두 번째, 비과세 금액. 이거 원래 과세하는 거잖아. 3천만 원. 근데 요건이 충족되니까 비과세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과세야 3천만 원. 근데 비과세 해주는 거라고요. 2년 보유 등등등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1번과 2번과 비교해서 큰 금액이 아니라 맥시멈이 적은 금액이야. 그래서 이게 둘 중 적은 금액. 적은 금액이에요. 이게 세 번째야. 둘 중 적은 금액에서 뭐다? 2번을 뺀다. 적은 금액이 얼마야? 3천만 원. 맥시멈이 적은 금액이야. 적은 금액에서 뭐를 뺀다? 2번을 뺀다. 왜? 과세할 거를 비과세해 줬잖아. 그럼 이제 과세해버리겠다 이거지. 뺀다. 몇 번을 뺀다? 2번을 뺀다. 3천만 원이잖아. 적은 금액이 3천, 이건 2번이 몇 번이야? 3천만 원을 뺀다. 빼면 얼마야? 제로. 무슨 마이너스야? 제로지요. 그럼 법조문이 어떻게 나왔어, 거기? 어쩌고 저쩌고 나왔잖아. 자, 일단은 봐요. 박스에. 비과세 받을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감면도 원리는 똑같고. 자, 1번. 산출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옆에 저거 얼마야? 3천만 원.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하자고요. 산출세액이 3천만 원을 비과세하는 거야. 자, 그 다음 2번. 매매계약서와 실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 차액이 얼마야? 차액이 5천만 원. 5천만 원, 3천만 원 적었어요? 1번, 2번 적었잖아요. 그죠? 적었어. 위로 기억으로 가야지. 기억으로 가요. 기억 갔어요?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매매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 차액 중 큰 금액, 적은 금액이잖아. 적은 금액이 얼마야? 3천만 원. 이거를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 3번에서 뺀다. 그 뜻이야. 그래서 기억 위에 뭐다? 뺀다. 어디에서 뺀다? 기억.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얼마? 3천만 원. 3천만 원과 매매계약서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 차액 중 적은 금액을 어디에서 뺀다? 산출세액에서 뺀다라는 얘기예요. 뺀다. 자, 여기 보라고요. 법조문이잖아. 첫 번째 뭐를 계산해라? 차액 계산했어요. 5천만 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뭐를 계산하라? 이거 비과세 금액. 이게 과세할 금액. 산출세액이죠? 산출세액을 업이나 다운을 안 세면 비과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산출세액 2번을 계산했지? 산출세액 2번을 계산했잖아요. 1번, 2번을 계산했어요. 산출세액 1번, 2번과 비교해서 큰 금액, 적은 금액이 얼마지? 3천만 원. 그래서 적은 금액을 어디에서 뺀다? 2번에서 뺀다. 이렇게 줄게. 2번에서 뺀다. 그럼 산출세액에서 빼잖아. 그럼 원래 비과세 받을 금액이 얼마였어? 3천만 원. 비과세 받을 금액이 3천만 원이잖아. 그럼 비과세 받을 금액이 뭘로 바뀌어? 제로야, 제로. 그럼 뺄 금액이 뭐야?
추징할 금액이야. 즉 과세할 금액으로 바뀐다고요. 요렇게. 그래서 뺄 금액을 물어보면 3천만 원. 비과세 받을 금액을 물어보면 없다. 제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다시 첫 번째 차액을 계산해요. 두 번째는 산출세액을 계산해요. 문제에서 제시가 됩니다. 산출세액이 얼마야? 3천만 원. 이게 원래 비과세잖아. 업을 다운을 쓰니까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뜻이죠. 그럼 이거를 계산하는 거야. 그럼 1번 나왔고 2번 나왔죠. 그럼 1번과 2번과 비교해서 큰 금액, 적은 금액. 적은 금액이 얼마야? 3천만 원 맥시멈이. 적은 금액이 3천만 원이잖아. 그럼 3천만 원을 어디에서 뺀다? 2번에서 뺀다. 2번이 얼마야? 3천만 원. 그럼 제로. 비과세 받을 금액이 제로. 그럼 뺄 금액이 뭐야? 과세할 금액이야.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 값이 이제 3천만 원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제 짜장면이 부풀어서 원래 과세될 금액이 제로였잖아. 추징할 금액이 3천만 원으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시험자에게 물어볼 때는 뺄 금액을 물어보면 얼마다? 3천. 비과세 받을 금액을 물어보면 제로. 자, 넘어가 보자고요. 자, 370페이지. 한번 문제 풀어봐요. 잘 모르더라도 한번 글씨라도 읽어보세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첫 번째 1번. 차액은 얼마? 5천만 원 나왔죠? 자, 그 다음 2번은 뭐를 구한다? 비과세 받을 금액. 비과세 받을 금액이죠? 비과세 받을 금액이 얼마야? 3천. 이게 2번이에요. 비과세 받을 금액이 3천만 원이라고요. 이게 비과세 받을 금액이 뭐야? 과세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1번, 2번과 비교해서 적은 금액. 적은 금액이 얼마야? 3천만 원. 이제 법대로 갈게요. 요렇게. 맥시멈이 3천 원이야. 적은 금액. 그래서 적은 금액을 어디에서 뺀다? 비과세 받을 금액, 즉 산출세액에서 뺀다. 그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얼마를 빼는 거야? 얼마를 뺀다? 3천만 원. 산출세액에서 3천만 원을 뺀다고요. 이게 몇 번이다? 3번. 그럼 빼면은 4번. 얼마나 가? 제로. 그럼 뺄 금액이 뭐다? 추징할 금액. 과세할 금액이죠? 그럼 비과세 받을 금액은 어떻게 된다? 제로로 바뀐다. 그래서 문제에 들어가서 뺄 금액 하면 3천만 원을 답해야 돼요. 만약에 비과세 받을 금액을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된다? 제로. 제로. 원래 3천만 원이 비과세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거는 그냥 심화 강의니까 한번 해본 거예요. 이런 거 출제 안 돼요. 알아들었어요? 아, 이런 거는 최상급 문제라고요. 계산 문제. 한번 해본 거예요. 다른 거를 잘해야 돼.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는 단순한 것만 출제돼. 너무 복잡한 거는 하지 마세요. 자, 밑에 1세대. 자, 다시 한번 여기 봐요. 첫 번째는 뭐를 계산하라? 차액. 두 번째는 뭐를 계산하라? 산출세액. 산출세액 얼마 나왔어? 3천만 원. 둘 중 비교해서 적은 금액, 큰 금액. 적은 금액,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돼요. 적은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어떻게 한다?
된다. 절대 하지 마세요.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1세대.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1세대. 자, 1세대는 미출고 누가 팔아야 돼? 거주자. and 결혼해야 돼요. 배우자. 그리고 가족을 포함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다. 그래서 원칙은 이거 배우자가 있어야 돼. 결혼해야 돼요. 결혼. 자, 그 다음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죠. 그 다음 양가로 2번은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자, 그래서 1번은 나이가 몇 세 이상? 30세 이상. 그리고 2번은 배우자가 뭐다? 사망 이혼했어. 왕년에 있었지?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봐준다고. 연령이 몇 세 이상? 30세 이상. 그리고 30세가 안 되더라도 3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최저 생계비 수준 몇 프로 이상? 40% 이상. 40% 이상 소득이 있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1세대가 돼요. 포인트는 100분의 40 이상이에요. 그럼 이거 1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된다고요. 단 미성년자는 1세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으므로 1세대가 안 돼요. 그러나 딱 둘 중에 하나. 결혼 또는 가족의 사망. 그럴 때는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둘 중에 하나. 두 가지 경우만 1세대가 되고 나머지는 1세대가 될 수가 없다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큰 거만 하나. 3번. 항상 국내 하나는 양도일 현재를 갖고 따져요. 큰 글씨. 국내. 큰 글씨 3번. 양도일 큰 글씨 봤어요? 자, 주택은 뭐예요?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주택은 항상 사실상 공부상 하면 틀려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다. 이 경우 불분명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공부로 따지고 그리고 역시 하나 보유는 뭐를 따진다? 양도일 현재다. 양도일 현재 하나면 돼요. 과거에 수백 개 갖고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양도일 현재 하나면 된다. 그 뜻이에요.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소재는 국내 소재. 국내 거야 국내 거. 국외 거 하면 큰일 나요. 국외 거는 무조건 과세한다. 그리고 양괄호 2번 밑으로 내려와서 자 이렇게 해서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의 면적은 1번 도시지역 안에서 예를 들은 몇 배? 정착면적의 5배까지만. 너무 넓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예요. 그래서 1번이 뭐다? 도시지역 내. 그럼 10배는 어디 거야? 도시지역 밖의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닥면적, 정착면적의 10배, 5배.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371쪽 읽고 있잖아요. 자, 넘어가죠. 자,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373쪽 4번. 그래서 비과세 파트는 큰 거만 읽고 시험장에 가면 되는 거예요. 자, 몇 년 이상 보유하라. 2년 이상. 그럼 일반적인 경우는 2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항상 현재는 뭐다?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등기된 1주택과 토지죠. 과로는 보지 말고요. 그래서 2년 이상 뭐다? 보유하여야 한다. 그럼 2년 보유는 어느 시점에서 따진다? 양도일 현재. 자, 근데 드디어 나왔네. 조정대상 지역이 나왔어요. 조정대상 지역은 뭐다? 두 번째 줄. 보유기간이 과로는 보지 마세요. 2년 이상. 2년 이상이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이어야 돼? 2년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조정대상 지역의 판단은 이거 살짝 말 돌려요. 취득 당시야, 양도 당시야. 취득 당시, 첫 번째 줄. 양도 당시 하면 틀려요. 취득 당시, 조정 지역에 집을 살면은 2년 실거주를 해야 된다 이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나 첫 번째 줄이 뭐야? 공고일 이후야.
첫 번째 줄 조정대상 공고일 이후에 사야 돼. 이전에 사면은 2년 거주 필요 없어요. 규제지역 발표 이후에 사야 된다고요. 전에 사면 이전 거주 안 따지는 거예요. 2년 거주 이후 발표 이후에 사야 돼. 이전에 사면 2년 거주 필요 없어요. 첫 번째 줄 이후라고 나왔잖아. 이후에 찾았어요? 그럼 이전에 사면 2년 거주 안 따져요. 그것만 알면 돼요. 자, 3번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한다. 여기까지. 그럼 거주기간은 어떻게 따져? 거주기간은 전입일에서부터 전출일.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헷갈리면 안 돼요. 거주기간은 언제부터다? 전입일에서부터 전출일까지 따진다. 자, 넘어가죠. 4번 다만 이런 게 출제되는 거야. 개정법이잖아. 다만 2주택 이상 2개 이상이야. 2개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2주택을 모두 양도할 때 양도 1주택 보유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올해 집이 두 채야. 하나 팔고 하나 팔아서 올해 집이 두 채라고요. 하나 팔아서 그럼 하나 남았지? 하나 남았어요. 하나 팔고 올해 하나 남았다고요. 그러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따진다? 소급안에 이거 카운터는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보유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2년 거주를 기산. 집이 2개야 올해. 하나 팔았어. 하나 남았죠? 원래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지는 거야?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 이해해. 그럼 옛날 취득일이죠? 그 옛날 취득일을 무시하고 카운터는 언제부터 한다?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다시 2년을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거기는 책이 없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면 역시 뭐다?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거주기간을 기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나왔잖아요. 뭐라고 나왔어요?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카운팅 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뭐 빼고 괄호 0 제155조 제155조 2 및 제156조 2에 따른 밑줄거 일시적 2주택은 제외. 아주 중요한 용어예요. 이거 꼭대기 괄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이제 1주택 외에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 이거는 자 말고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거는 단순 2주택이야. 일시적 2주택은 계속 사고 팔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이 아닌 경우야. 자 여기 보세요. 일시적 2주택은 계속 사고 팔고 비과세 돼요. 그럼 이거는 단순 2주택을 얘기하는 거야. 단순 2주택. 자, 여기 볼까요? 집 하나 있어. 하나 사지? 하나 사잖아. 그럼 몇 년 지나서 사야 돼? 1년 지나서. 1년 지나서 사면 3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 해줘. 알아들었나요? 그럼 1년 지나지 않아서 하나 사면 투기꾼이야. 그럼 앞에 거 팔 때는 과세하죠? 그럼 뒤에 거 팔 때는 카운팅을 다시 한다고.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우리가 상식이 뭐야? 집 하나 있다. 하나 살 때는 일시적 2주택으로 가려면 1년 지나서 사야. 그럼 2개잖아. 그럼 앞에 거 팔 때 비과세 해줘. 요건이 충족되면.
그럼 1년 안에 팔면 과세야. 그럼 이건 일시적 2주택이 아니죠? 그럼 나중에 거 팔 때는 2년 보유를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다시 시작한다고요. 자, 그런 게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심화학습 나왔네. 심화학습. 중요한 꼭대기요. 꼭대기 4번 꼭대기. 일시적. 첫 번째 줄 나왔잖아. 2주택으로 해당하는 해당 2주택은 제외. 여기까지만 해요. 알아들었나요? 제외. 그러나 2주택 이상 이건 단순 2주택이 알아들었나요? 모두 양도한 후 신구주택을 일시적 2주택이 될 때는 제외하지 않는다. 카운팅을 다시 한다라는 뜻이에요. 뭐 빼고 다시 한다? 일시적 2주택 빼고. 자, 그럼 심화학습. 자, 1번 보유기간은 원칙은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부터 양도일. 됐어요? 그리고 보유기간 확인은 당해 주택의 뭐다? 등기부등본 또는 대장 등에 의한다. 확인시킬 때는 등기부등본에 언제 거래가액을 취득했다고 기록이 돼 있지? 이걸로 확인시키면 되고. 자, 2번은 보유기간이 아니라 뭐야? 거주기간이에요. 거주와 보유 헷갈리면 안 돼요. 거주는 전입일에서부터 전출일, 즉 주민등록 법에 의해서 따지는 거요. 거주기간, 보유기간 헷갈리지 말자. 자, 그 다음 3번 보유기간의 계산에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또는 3년 이상을 하면 그의 주택 부수 토지를 각각 2년 또는 3년 이상 보유한 것을 말한다. 당연한 거고 용어 정리만 하세요. 1번은 뭐다? 보유기간. 2번은 뭐다? 거주기간. 자, 그리고 시험에 여러 번 나온 게 양과라 위반. 자, 별 딱 붙이고 양과로 위반이 뭐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특례다. 이거는 무슨 뜻이다? 집 하나야. 집 하나인데 팔아먹을 때는 뭐를 안 따지겠다?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안 따지겠다는 뜻이에요. 집 하나인데 팔아먹을 때는 원칙이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해야죠? 안 따진다 이거지. 특례주택이다. 자, 책 봐요. 1부터 5가지입니다.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한을 안 받는 거요. 즉 2년 보유, 2년 거주 안 따진다 이거지. 팔아먹을 때. 자, 됐어요? 자, 1번. 첫 번째 집 하나. 무슨 아파트에 입주했다. 건설. 임대 아파트에 입주했어요. 이거는 내 집이 아니잖아. 월세 내는 거잖아요. 월세 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등기치죠. 건설회사와 협의해서. 그럼 이거는 뭐다? 몇 년? 5년 이상. 5년 이상 거주하면 돼요. 전세대본에 이사가서 5년 이상 거주해서 내 걸로 분양받죠? 분양받아야 내 것이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팔아도 9억까지는 비과세 한다. 거주기간, 보유기간, 팔아먹, 이거 등기 쳐야 내 것이 되잖아. 그럼 내 거에 됐지? 그럼 2년 보유, 2년 거주 안 했잖아. 등기 친 날로부터. 안 하더라도 서민주택이므로 비과세를 내준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예요? 포인트가 세 번째 줄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 요건이 5년 이상이에요. 5년 이상, 10년 이상 하면 틀려요. 왜 5년이에요? 이게 보유가 아니라 거주기간이에요. 세대 전원이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서 거주하다가 분양을 받아야 된다고요. 보유기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요건이 5년. 왜 5년이야? 5년 살다 건설회사와 대부분 민간 분양은 등기를 칠 수 있어요. 협의해서. 이번에 공공임대도 뭐다? 대부분 5년이에요. 임차인과 건설회사. 5년이라는 숫자가 5년 살면 분양받는 거야. 주민 2분의 1인가 동의하면은. 그래서 이런 아파트도 피가 등기 치면 막 3, 4억 붙어요. 피가. 왜? 싸게 분양하잖아요. 시세의 60%, 70% 이렇게.
그럼 3, 4억 막 5, 6억도 벌어요. 저 분당 성남 같은 데는 지금 30평대가 저 15억이야. 30평대가. 그래서 분양을 딱 하니까 8억에 분양을 했어요. 지금 시세가 15억. 그래서 임대아파트 5년 만에 얼마 벌었어? 7억 벌잖아. 그렇게. 돈 버는 거 간단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서민들은 분양대금이 없어요. 분양대금이 없으면 쫓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밑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성남 진짜야. 7억 8천인가 분양받았어요. 지금 20억 가까이 가요. 20억 가까이. 완전 로또야. 로또. 자, 그럼 5년은 중요한 거는 언제부터 따진다? 임차일. 절대 취득일하면 안 돼요. 월세 내는 거잖아. 임차일. 취득일은 잔금이 끝난 거예요. 취득일에 속지 말자. 임차일. 절대 취득일에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5년 이상 요건이에요. 10년 이상, 100년 이상 하면 틀려요.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은 요건. 이것도 잘 이해를 못하나 봐. 7년 이상이면 틀려 맞아. 틀리지. 요건에 불충족되잖아. 그럼 7년인 경우는 맞는 거지. 범위니까. 5년 이상 범위에 들어가잖아요. 요건이 5년 이상이야. 그럼 7년 이상, 100년 이상 하면 틀려요. 근데 거주기간이 7년인 경우는 맞는 지문이에요. 좀 맑기라도 좀 제대로 알아들어야 돼요. 좀 요건인지 범위인지. 요즘은 이렇게 출제돼. 5년 이상 다 맞추니까 항상 범위로 출제가 된다고요. 약간이라도 헷갈리게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두 번째 수용. 자, 1주택이 수용당해. 살고 싶은데 수용당해요. 그럼 수용당하면 뭐다? 비과세 준다. 요건이 뭐다? 과로. 이 집은 언제까지 과로가 뭐라고 나왔어요? 사업인정 고시일 전까지 취득해야 돼요. 전까지 취득한 집이 수용당하면 비과세를 내준다. 과로가 나왔잖아. 전까지 주택을 취득한 게 수용당한 거라고요. 전, 후에 하면 2년 보유해야 돼요. 전. 근데 일부가 수용되면 일부가 남아있죠? 일부가 수용되면 뭐가 남아있어? 잔존주택. 그래서 잔존주택은 팔기가 힘들죠? 역시 몇 년 이내에 팔아라?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를 해줍니다. 숫자가 5년이야. 5년. 잔존주택 3년 이내 하면 안 돼요. 요건이 5년 이내. 꼭대기. 팁에 나왔잖아요. 5년 이내. 오른쪽에. 3년 이내 하면 안 돼요. 5년 이내 수용 잔존주택. 5년 이내. 찾았어요? 그럼 1주택이 수용당해. 그럼 9억까지는 뭐다? 비과세. 근데 요건이 뭐다? 이 집은 언제까지 취득했던 집이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후에 하면 안 돼요. 전에. 그러면 팔아먹을 때 거주보유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 그 다음 2번은 1주택자가 어디로 가는 거야? 해외 이주. 이주가 뭐예요? 이민 가는 거잖아. 1주택자가 이민 가는 거야. 해외 이주. 그럼 이주 갈 때 요건은 혼자 가면 안 돼요. 어떻게 가야 돼? 세대. 요건이 전원이 출국하면 돼. 기러기가 되면 안 된다고요. 전원이 출국해야 돼. 그리고 팔아먹을 때는 언제까지 팔아야 돼? 출국일로부터. 이건 3년 안 주는 거야. 몇 년 준다? 2년 이내 빨리 팔아야 돼. 요건이 몇 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하면 틀려요. 3년 이내 하면 틀린 거라고요. 2년 이내. 근데 어떻게 하면 맞아? 2년이 되는 날. 2년이 되는 날 양도하면 맞는 거야. 2년 이내 들어가니까. 요건이 뭐라고? 3년 이내.
틀려. 2년 이내가 맞는 거요. 근데 2년이 되는 날 양도하면 맞는 거야. 2년 이내에 들어가니까 범위무로. 그래서 3년 안 주는 거야.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뭐가 있다? 장기국외 거주. 장기국외 거주죠? 여기서 장기야. 장기는 몇 년 이상 국외를 필요로 가야 돼? 1년 이상. 포인트가 1년 이상이야. 그래서 배우자가 미국으로 발령을 받아. 몇 년 이상? 1년 이상. 취약 근무상. 똑같아. 원리는 1년 이상이면 세대 전원이 가야 되고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2년 이내. 중요. 2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안 줘요. 2년 이내. 그래서 언제부터 팔아야 돼?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4번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3년 이내 하면 틀려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2년아 출국 그만해라. 2년이야 2년. 3년 하면 틀려요. 2년아 출국 그만하고 같이 좀 살아보자. 등등등. 자, 그 다음 이제 5번은 뭐다?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 이거는 포인트가 뭐다? 1년 이상 거주야. 자, 이렇게 해서 집 한 채야. 포인트가 뭐다? 다른 시군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거야. 이사 원인이 뭐다? 막 되는 게 아니야. 취약, 근무상. 사업상은 안 돼요. 취약, 근무상이 포인트야. 질병치료. 사업상은 안 돼요. 그래서 요건이 뭐다? 요건이 2년 보유가 아니라 뭐다? 1년 이상 거주. 요렇게 요건이. 실거주야, 실거주. 1년, 그럼 2년 이상 거주하면 틀려요. 틀린다고요. 요건이 뭐다? 1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거주하면 틀린다고요. 1년 이상 거주. 그럼 1년 거주하면 맞는 거예요. 2년 거주하면 맞는 거예요. 범위이기 때문에 1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거주하면 틀려. 근데 2년 거주하면 이상 이하가 없잖아. 맞는 지문. 요건과 범위를 헷갈리지 말자.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5개 사례가 있죠. 일단은 자, 팔아먹을 때 뭐는 안 따진다. 2년 보유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 2년 거주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여기는 뭐만 따져? 5년 이상 거주. 수용당하면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하면 되고, 잔존주택은 요건이 5년 이내에 팔면 되고, 그리고 이민 가거나 국외 거주 갈 때는 세대 전원이 가면 되고, 팔아먹을 때는 몇 년 이내에 팔아라? 2년 이내에 팔면 되고, 그리고 위에는 요거 뭐다?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거지? 요건이 뭐다? 1년 이상 거주. 이렇게 해서 팔아먹을 때 뭐가 없어? 2년 보유 없다. 2년 거주 없다. 그래서 부득이함으로 팔아먹을 때 2년 보유, 2년 거주 제한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 해봐요. 1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쭉 했잖아. 1페이지. 지금까지 설명한 거 쭉 나왔어. 오늘 프린트에. 자, 밑에 금방 했잖아. 제일 밑에 1세대 1주택 집 하나야. 보유기간, 거주기간 관계없이 비과세 특례를 주겠다. 그래서 1번 1세대 1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1번부터 몇 번까지? 5번까지. 1번부터 5번까지. 임대주택은 포인트가 뭐다? 거주기간 5년. 언제부터 시작하라? 임차일. 절대 취득이라면 안 돼요. 수용당하면 전에 취득해야죠. 그럼 잔존주택은 팔기가 오르니까 몇 년 이내 팔아라? 5년 이내. 그럼 3번, 4번은 같이 가는 거죠? 3번, 4번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되 팔아먹을 때는 출국일로부터 몇 년? 2년.
자, 그리고 5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다. 다른 시로 이사 가는 거야. 2년 보유 안 따져요. 뭐만 따져? 1년 이상 거주. 사업상은 안 돼요. 근무상 등등등. 학교 폭력도 된다고요.